자, 오늘 초등부 결승전 두 팀입니다. 에이스 대 시리우스 대 에이스 팀입니다. 먼저 에이스 팀부터 팀명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자기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팀 긍정측 입론을 맡은 우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스팀 반론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스팀 결론을 맡은 오하영입니다. 팀명이 왜 에이스인지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네, 제가 카드게임에서 조커를 되받아 치는 카드가 에이스고 패 한 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카드여서 그런 소중한 카드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에이스로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열심히 잘하시라고 응원드립니다. 시리우스 팀을 소개합니다. 팀명에 대한 소개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우스 팀의 임무를 맡은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우스 팀의 반론을 맡은 윤예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팀의 결론을 맡은 유지민입니다. 시리우스에 대한 소개. 우리는 토론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뜻을 담고 시리우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이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삶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먼저 긍정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긍정측 입론을 맡은 우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측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가게의 주인공 유나를 비롯해 수영이와 영혼이 등 책 속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노력에 할애합니다. 놀고 싶은 유혹까지 참으면서 말이죠. 물론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였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답해보고자 저희는 오늘의 논제, 행복한 삶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려야 된다에 긍정하며 다음과 같이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6년 동안 받게 되는 의무교육, 성적, 하여온 일의 결과로 학업과 관련된 시험 점수를 해석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때도 경쟁은 불가피하다. 인간의 경쟁 심리는 본래부터 있어왔던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과 경쟁을 하고 경쟁을 통해 성취욕을 얻고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도 확인하게 됩니다. 페이지 77쪽, 유나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거닐었던 학원가의 풍경 기억하십니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학원들과 그 사이로 쏟아져 나오던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불량품이 되고 싶지 않았던 유나. 그렇습니다. 마음껏 뛰어놀면서 추억을 쌓아야 하는 유년식이라고 말하지만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유나 어머님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학원가 거리를 거니는 수많은 아이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며 그 경쟁의 평가 기준이 시험이라는 제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는 친구가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초등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공부 습관을 잡아주어 중고등학생 때 더 좋은 성취욕과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과 진로를 선택하는 순간이 왔을 때 초등 때부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그 밑거름이 되줄 것입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커버 배우는 배우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예 그 뮤지컬에 한 번도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연습합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다양한 선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목표를 위한 주체적인 노력은 꿈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김연아 선수의 멋진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우리는 그녀의 몸짓에 발감을 설쳤었죠. 아름다운 연아 선수의 모습은 7살.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했던 어린 시절부터 가혹할인할 혹독했던 연습 과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처럼 예체능 계열의 친구들은 그들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높게 평가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업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대학을 가거나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순간이 왔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성적을 올리려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페이지 9쪽 1등하기 위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라면 문제 없을 것이다. 페이지 169쪽 자신이 왜 국제중과 특목고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처럼 스스로의 의지와 목표 없는 유나의 모습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 맹목적인 행동이 문제되는 것이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 라는 명언 아시죠? 기왕 먹이를 먼저 잡기 위한 새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긍정식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측에서는 두 번째 근거에서 초등학생 때부터의 성적 향상은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나의 공부 습관은 좋은 공부 습관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유나처럼 공부하는 것은 저희가 마지막 주장에도 인정했듯이 유나처럼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나 같은 학생이 우리나라에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주관적인 의견에서 나오신 이야기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인정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나의 공부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누구나 잘하고 싶음으로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의 유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유나 같은 아이들이 많다고 하신 것을 보아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유나 같은 경우도 스스로 수영이에 대한 경쟁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아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비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마음이 괴롭거나 신경이 날카롭더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갑니다. 이처럼 이 책에 나온 수영이처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영이 같은 아이들이 많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많을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유나 엄마가 말하고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긍정 측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험 성적이나 아니면 다른 평가받는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불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성취감 같은 것을 얻고 이에 따라 이런 것을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치의 말대로 친구조차 경쟁사로 생각을 하면서 경쟁을 펼친다면 만약에 그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불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꼭 불행하지 그러면 성적이 높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각의 책에서 보면 유나는 현장 체험 학습에 가서 영혼이와의 대화에서 성적의 치중에 공부만을 하다가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현실 사회에서 현실 사회에서 자율학기제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학기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찾고 꿈을 실천해 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는 공부가 있고요. 자율학기제에서 자신의 꿈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딱히 통계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틴 부정측 입론을 맡은 김태현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장에 대한 논의 배경입니다. 책의 주인공 유나는 시간 10분을 사기 위해 행복한 기억을 파는 시계를 얻고 그 시계를 이용하여 무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행복한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입론을 펴기 앞서 본 논제의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해석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학업의 기초가 잡힌 시기로 성적은 학업의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부정측 입론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거둬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21, 47세 26쪽에서 유나가 시간 10분을 사기 위해 떠올린 행복한 기억들은 다현이와의 선물교환, 부모님의 위로, 아빠와 놀때 등 성적과는 관련이 없는 기억들이었습니다. 또한 63쪽에서 유나가 전교 1등이 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악몽까지 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1등이 사회 1등이 되는 것은 아니며 꼴찌라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94쪽을 보면 유나는 성적으로 수영이를 이겨야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 국제중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 집을 나갑니다. 또한 108쪽을 보면 공부 일정으로 빽빽한 시간표 때문에 많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유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30개국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닌 학업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불행하다면 그보다 더한 모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업과 성적의 치중에 미래 내에 꿈꿀 시간이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미래를 꿈꿀 시기입니다. 169쪽을 보면 하루 30분 단위로 짜여있는 유나의 일정은 유나에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놀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0쪽에서 영훈이 엄마는 영훈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것, 즉 취미마저 다시 미술학원으로 보내며 성적으로 줄을 세우려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등만을 강요하면서 아이들의 진정한 꿈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는 우리나라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꿈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이에 우리는
꿈이 없는 일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정책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주장 위에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공부 말고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50.5%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모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저희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성적을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고 그 성적을 올리는 것을 아이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일임에도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 그걸 극복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 측의 주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괜찮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가족들과 추억사할 시간이 없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든 활동, 체육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충분히 놀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조차 자신의 성적으로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억을 쌓지 못합니다. 꼭 학교에서는 유나 같은 경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저희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친구들 같이 충분히 학교 생활을 즐기고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기르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나 같은 학생이 우리나라의 50.5%가 조사한다는 사실로 보아서 그것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나와 수영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나는 자기가 하기 싫은데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하는 외적 동기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수영이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성취감을 얻으며 내적 동기로 인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영이처럼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학생들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적다는 따로 자료나 통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매번 말했듯이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50.5%이고 이런 학생이 유나가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0.5% 이외의 다른 친구들은 학업을 즐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업을 즐기고 있다 다른 학생들의 요소는 조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학업을 즐기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에 2명 중 1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모든 학생에게 과도한 사교육을 불러오는 것은 오히려 단점을 더 생기게 하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50.5%가 아닌 나머지 학생들은 왜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학업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와 응답 시간 끝났습니다. 양측의 입론과 그리고 질의 응답이 끝났고요. 수기 시간 2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이어서 긍정 측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긍정 측의 반론을 맡게 된 김준수입니다. 저희 긍정 측은 상대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가족들과 추억 쌓을 시간이 없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추억 쌓기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학교를 끝내고 학원을 안 가고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는 자기 개발이 아닌 그런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과연 게임을 하면서 비속어, 은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 추억 쌓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 측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추억 쌓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대학생이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취업입니다. 우리가 졸업하는 10년 후쯤이면 이 취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대측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불행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나와 수영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나는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고 수영이는 1등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은 아이입니다. 수영이는 1등을 하든 안 하든 묵묵히 자신의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른이든 아이든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만약 상대 측의 의견대로라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은 모두 그만두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에 관한 다른 자료를 의하면 자아 탄력성은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마음이 괴롭거나 신경이 날카롭더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수영이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잘 해소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긍정 측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반론에 대한 부정 측의 질의 그리고 긍정 측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긍정 측에서는 자유시간과 성적 향속 강요가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게임이나 핸드폰을 하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꼭 통계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그 자율학기에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것이 아닌 게임만을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물론 저희 친구들 중에는 요즘 신작 게임도 많이 나오고 여름방학 때도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름방학 때 자신의 조금의 여가 시간을 즐긴 것 뿐이지 자율학기 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적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얻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긍정 측에서는 취업 고민이 생길 것이고 유나처럼 성적 올려왔다면 좀 더 장점이 있을 거라 하셨는데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에 대한 꿈을 미리 정해놨으면 그런 고민은 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은 어느 때나 변합니다. 저희가 유치원 때 생각하던 꿈, 초등학교 때 생각하던 꿈, 나중에 미래에 생각할 꿈이 다르다고 생각하듯이 항상 꿈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때는 자신이 성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끈기나 인내 같은 것을 좀 더 기르고 자율학기제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꿈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긍정 측의 말씀에 따르면 행복한 삶, 즉 이 꿈에 대한 준비는 성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일을 하든 공부가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부라는 밑바탕부터 다져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의 준비는 성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보충하자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체능이나 운동 같은 것을 해도 어느 정도의 공부는 쌓아둬야 대학을 가거나 그 운동을 실패하게 됐을 때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항상 그 모든 것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런 공부가 밑바탕이 되므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요즘에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의 도를 넘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학업 부담을 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회에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금 구조는 성적입니다. 이렇게 성적 A, B, C, D 등급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것으로 기초가 되어서 그 대학을 가거나 입시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는 자신이 행복해지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는 성적과 스펙이 아닌 창의성과 자신만의 전문성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해서 명문 대학교에 간 학생들의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 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긍정측에 대한 반론을 맡은 윤예준입니다. 긍정측의 인론과 질의응답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측이 제시한 인론 3가지의 근거들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 때에는 경쟁이 불가피하다에 반론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유나는 수영이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친구들과의 경쟁보다는 친구들이 견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며 견제를 하기보다는 친구와 협동하고 자아 정체감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되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에 반론하겠습니다. 지금 긍정 측에서는 행복한 삶의 준비는 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래의 인재상은 성적과 스펙보다는 자신만의 창의성,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정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란 성적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이 평생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근거,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에 반론하겠습니다. 일단 유나의 예를 보면 타인의 노력으로 타인의 시험지를 베껴서 꿈을 이뤘는데요. 이를 보아서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면 그리고 유나는 그 다음날 시험에서 올백을 맞은 후 악몽을 꾼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다면 성취감과 자신감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대졸자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긍정 측의 질의 그리고 부정 측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친구들과 협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홈스쿨링이나 독학이나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과 독학은 오로지 자신만 혼자서 공부하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다 같이 배우는 것은 서로 협동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좀 전에 학교에서 서로 협동하며 다양한 것을 배워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충분히 친구들과 협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친구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대 측에서는 학교가 서로 협동하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측에서 아까 학교는 협동하는 친구들끼리 협동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견제하고 서로 경쟁한다고 하니 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말한 뜻은 공부를 하면서 친구를 견제하기보다는 친구와 협동해서 대인관계를 높이자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인관계를 높이고 협동을 하는 것이 충분히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긍정 측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시험이라는 평가하는 사회 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평가하는 삶에서 남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며 상대방을 저까지로 몰고 가는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세 번째 주장처럼 꿈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상대 측에게 홈스쿨링이나 학교의 다른 점을 물었을 때 상대 측에서는 학교가 친구들과 협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미래에는 창의성을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의성을 중시하는 미래는 언제입니까? 그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이고 성적을 밑바탕으로 하여 취업이나 대학을 가는 사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바뀔 사회라고 하니 이는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면 상대 측에서는 성적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적이 밑바탕이 되어 미래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는 성적이 밑바탕이 되는 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예술을 하는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 근데 이런 대학교를 갈 때 성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화로 들 수 있습니다. 성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항상 성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필요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가 질문하는 시간이므로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상대 측에서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행복한 일을 하려면 일단 성적이 밑바탕이 되고 행복한 일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행복한 일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무슨 변호사를 하는 것이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은 내수로 욕구 5단계의 안전의 욕구에밖에 해당하지 못하지 최종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론과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기 시간 2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긍정 측 결론을 맡은 오하연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첫째, 진정한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용어정이 행복한 삶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과 인내라는 인생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로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스트레스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변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의 동기를 부여하는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더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야 의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부작용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미래의 꿈을 꿀 시기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성적이 우선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꿈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인 공부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학교가 서로 활동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충분히 친구들과 사교성이나 추억을 쌓을 수 있으며 상대편 주장과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논제, 행복한 삶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려야 된다에 토론하고 있으며 대립적은 상대층은 재능과 적성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는 성적이 밑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에 미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운동에 미치거나 연예인에 미치거나 게임에 미치거나 밤새 좋아하는 연예인의 동영상을 보거나 밤새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그 일에 극도로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좀처럼 몰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아도 마음이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확 잡아 끊는 매력이 없는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부도 아닌 것을 정복할 수 없다면 인생의 전부는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 긍정 측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부정 측의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3분 드립니다. 시리우스 팀 결론을 맡은 유지민입니다. 부정측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부만이 전부이냐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협력해야 하는데 친구를 이기라는 교육을 받으며 경쟁자에서 저까지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반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에릭슨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공부에 치중해 성적만을 올리기보다는 친구와 협동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1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용과 노력을 쏟고 서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며 이는 한국 학생의 행복도 최저, 출산율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이 성적의 서열로 오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 곳곳에 퍼뜨려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래만을 바라보며 성적 올리기에 급급한 부모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힘들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100점을 얻어야 하는 아이들, 계속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는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 공부해야 미래가 편하다라는 유나 엄마의 말처럼 미래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우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반짝이는 호기심을 가지고 또래와 어울리며 다른 사람을 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시절에 우린 성적으로 경쟁의 레이스에 말려 소중한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우린 현재에 가장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레 해도 되는 일을 내일로 앞당기지 말라라고 한 마크 트웨인의 말은 결코 게으름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믿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선행학습과 성적이 아닌 각자의 열정과 능력에 따라 선제를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한 삶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려야 한다에 대한 부정측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